일반적으로 이 돈을 준다는데 싫어하거나 마다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성과급을 준다는데 기분이 썩 내키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요즘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태가 알려지면서 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 갑질을 규탄하는 3차 촛불 집회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이 경력금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익숙치는 않다고 해요. 성과급은 받았지만 경력금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네. 처음 받아보는 거라고 합니다. 13년 만에요? 그렇습니다. 와,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요, 이게 네. 인천공항 제2여객청사 정착이랑 미국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직원들은 이게 갑질 사태로 커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거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경력금 지급 관련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한항공은. 네, 대한항공 측에서는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제2여객청사 정착 네. 그리고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따른 것이다.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경력금을 지급한 것은 13년 만이지만 최근 우리가 이걸 13년 만에 경력금을 주지만요. 최근 3년 연속 성과급 등은 지급을 했어요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평론가님과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대한항공 측의 이 조치를 보니까 성과급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을 올려준다는데 심지어 지난해 월급을 소급해서 올려준대요. 이거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이 발표를 한 게 일반직 직원들의 지난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해서 3%를 올려주고 올려주면 이제부터 올린 돈을 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난해 4월서부터 올해 4월분 입금까지를 소급해가지고 와, 지난해 4월부터요? 그래서 적용해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촛불 집회가 1차 성공을 하고 그리고 2차가 비 때문에 예상보다 좀 적은 인원이 모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3차 때부터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죠. 사실은 계속 조직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단체 카톡을 갖다 하고 있는 방에 가서 제보를 내놓는 수준이라든가 또 밀도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고 네. 또 그들이 실제로 행동을 여러 단계로 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들은 지금 현재 세칭 어용노조라고 불리고 있는 세 개의 노조와 전혀 다른 형태의 노조가 출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초를 보이거든요. 그거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서 지급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 좀 지급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한 거 아니냐라고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 측면에서 좀 그 조직화를 좀 유보시키거나 혹은 좀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최명기 원장님, 지금 3차 집회가 18일 날, 이번 주 그러면 금요일인가요? 18일 날 이제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투쟁 의지를 지금 계속해서 불태우고 고조시켜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사측에서 느닷없이 경력금을 13년 만에 주고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월급도 소급해서 올려주고 다 그렇게 지급하겠다. 뭔가 혹시 이렇게 하면 투쟁 의지가 좀 약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개연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화가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투쟁 의지 자체가 약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사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어떤 그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각자가 직장을 다니는 다른 목적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성취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직장에 소속감이 있고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직장이 나 자신의 얼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 대한항공 직원분들 특히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어디서 일해 그랬을 때 대한항공에서 일해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전부 이번에 깎여나간 게 있거든요. 예전에 자부심 많았을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에서 일해 그러면 다들 좋은 데서 일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빈말로라도 너 진짜 고생하면서 있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부분을 갖다 상쇄하기 위해서는 돈과 함께 뭔가 과거 경영진들의 어떤 진정한 사과 혹은 특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능력을 검증받지 않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원들의 박탈감 그런 거를 갖다 보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돈이 아닌 조처가 따라간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이 돈을 갖다 주는 게 낫죠. 아하. 하긴 실제로 좀 뭐 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자녀들이 초고속 승진해왔다는 것은 뭐 언론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앞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가 쭉 나오면서 이 여러 가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어떤 이 비리 의혹 등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또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 대한 어떤 갑질 이 행태에 대한 제보도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이 직원분들의 투쟁 의지랄까요? 뭔가 이번에 3차 집회에서도 뭐 단결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쑥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최초에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발견이 되고 제보가 된 것이 네. 이 카카오톡 비밀 카톡방에서 했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500명 정도로 가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지금은 3,800명이 모여 있는 카톡방이 5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올해 초 기준으로 해서 대한항공 직원 수가 18,300명 정도 된다라고 오, 한다고 많네요. 하면은 네. 거의 4명 내지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카톡방에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아하, 것이죠. 그리고 네. 그와 같은 것이 투쟁의 어떤 그것이 서로서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 그만큼 조직화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어떤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떤 네. 임계점을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대한항공 사측으로서도 어떤 아하.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1차, 2차 지금 그 촛불 집회가 이루어졌고 네. 다가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5월 18일 이 저녁 7시 반에 네. 이 광화문에서 또 한 번의 어떤 촛불 집회를 아하.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사측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가면이라든가 아니면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해서 최초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뭔가 행동 지침도 이렇게 물론 첫 이 집회 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행동 지침도 더 강화되는 것 같고 또 주도 면밀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화면 보니까 김성수 평론가님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가면이라고 해 마스크라 해야 돼요 어떻게 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그 모양 캐릭터가 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V4 벤테타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셨으면은 아하.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네. 그 영화는 미래 세계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 세계는 굉장히 통제되는 독재 사회인 거예요. 뭐 언로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권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이 폭스 가면을 저렇게 쓰고 나타난 영웅이 테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열광적인 그런 지지를 받는데요. 아하. 근데 저 가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그런 혁명가였어요. 아하. 실제로 네. 그 화약으로 그때 당시에 가톨릭을 갖다가 그 탄압하는 그런 네. 사람들을 한꺼번에 아하. 죽이려고 했던 네. 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네. 이 가이 포크스가 영국에서 내내 이런 저항의 상징으로 이제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 가이 포크스의 가면을 갖다 쓴다라고 하는 네. 것은 뭔가 불의에 맞서서 네. 대항하는 어떤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데 아하. 그것을 V4 벤테타라고 하는 영화에서 훨씬 더 강조시켰어요. 네. 근데 이 벤테타라고 하는 거는 피해 복수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피해 복수를 하려고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하. 다만 가이 포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과 네. 또 그것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여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가이 포크스가 이미 네. 이 권력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 위라고 하는 의미를 네. 또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승리한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최명기 원장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가이포크스라는 가면, 이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 왜냐하면 사측에서 혹시라도 집회 현장을 체증해서 영상 등으로 체증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래서 뭐랄까요? 이걸 보복이라 그럴까요? 보복 조치라 그럴까요? 뭔가 후환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경영진의 그 어떤 태도라는 게 바뀌기 굉장히 어렵고 아하, 네. 이번에도 또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명희 여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갖다 대한항공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네요. 사실 네. 본인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오너 가족의 변호사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회사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데 회사에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해명을 하는 거를 갖다 뭔가 지시하고 네. 계통으로 움직이는 누가 있다는 거고요. 아하. 그쪽에서는 해명을 하지만 이쪽에 네. 있어서는 또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있을지 모르고 아. 그런 다음에 어쨌든 법적으로는 네. 현재 합법적으로 어떤 작은 회사의 지분을 갖고 좀 더 큰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큰 회사의 지분을 갖고 더 큰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그거로 인해서 대한항공을 소유할지언정 어쨌든 합법적인 대주주이고 네. 대주주의 지위를 갖다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 대한항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아. 저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2차 집회도 앞서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처럼 궂은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1차에 비해서는 참여 인원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날씨 일기예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일기예보에 따르면 금요일까지 이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날씨의 가뜩이나 신경을 더 곤두세울 것 같다 생각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이 대한항공 직원분들은 3차 집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사실 뭐 그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5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기재 인원만 500명이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계열사 직원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까지 동참을 해서 네. 많으면 한 1000명까지는 오지 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궂은 날씨를 뚫고 금요일까지 비가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3차 집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그런데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하시죠. 말씀만 덧붙이자면 네, 그러시죠. 네. 지금 대한항공 측이 굉장히 일을 잘못 풀고 있어요. 계속 아. 잘못 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3,500명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분들이 질적 변화를 하면서 모이고 있어요. 아. 실제로 지금 이분들이 조직화를 하게 된 게 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네.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가서 조직화를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우리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관리자가 3,800명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겠냐. 한 명만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집회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네. 너무나 살인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씩 더 내서 우리가 희생을 함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각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이득들을 갖다 내려놓으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진정한 우리들의 이권을 대변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름도 연대라고 이제 바꾸었단 말이에요. 네. 연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네. 실제로는 굉장히 큰 앞으로의 노사 분쟁이 네.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네. 적절한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분쟁이 오게 되면 또 이후에 그 분쟁 때문에 그 피해를 또 네. 그 고객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차 집회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